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뜨거운 미국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시간으로 아마존이라는 훌륭한 기업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 아마존 신규 채권 발행과 아마존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주식을 팔아 자비를 녹여가면서까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미 앞서 대중들의 앞에서 여러 차례 우주에 대한 꿈을 소개한 바가 있죠.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연설 때 나는 우주에 호텔과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에 창립한 아마존이 창립 6주년 후인 2000년에 우주 스타트업인 블루 오리진을 창립하게 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 자신의 보유한 지분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녹여가면서 우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는 로켓 재활용을 최초로 성공시키게 이릅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인데요. 그 이름이 뉴 셰퍼드인데요. 로켓이 발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로켓이 재활용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절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 X보다 먼저 재활용 기술을 성공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프 베조스는 달에 인간을 데리고 가겠다는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 착륙선인 블루문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사진에 보는 게 이 블루문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달 착륙 반세기 만에 다시 달로 가는 인류 프로젝트를 이뤄갈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미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 것이고요. 2024년에 아마존이 달로 가는 꿈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와 같이 아마존은 비전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 무한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도 실현해야 될 비전이 많고 달성해야 할 꿈이 많은 기업인지라 아마존은 현재 주주환원도 없습니다. 아마존은 강력한 성장주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이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만큼 주주환원적이고 배당에 충실한 기업이 많은 주식시장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이 이점만큼은 포기하시고 회사의 미래 가치와 성장의 주안을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마존은 팡을 비롯한,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 중에서 2019년 1분기 매출이 597억 달러, 그러니까 597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는 무려 26%나 성장을 해서 755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이 정도 매출 규모로 본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마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아마존이라는 미래 가치가 확실한 기업에 장기 성장성의 주안점을 두시고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봐지는 거고요. 이런 아마존이 이번에 신규 채권 발행을 무려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자면 대략 12조 정도가 되나요? 정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신규 채권 발행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렇게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약 85억 달러가량의 금액을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마존은 이번에 약 100억 달러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애플보다 자그마치 15억 달러 이상의 돈을 빌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다면 이 회사의 지분을 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개인이 대부업을 하면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사채라고 하죠, 사채. 우리 흔히 많이 듣죠? 이미지 안 좋은 사채. 그 개인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존이 이번에 약 1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40년물을 빌려주고 2.7%가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10%, 20%뭐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이 파이프라인은 앞선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실로 엄청납니다. 이 같은 파이프라인들을 이용해서 아마존은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면서 그 어떤 기업보다 쉽고 저렴하게 자본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하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인 거죠. 그리고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경쟁사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아마존드라는 신조어 잘 아시죠? 아마존 되다라는 뜻이 담긴 신조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존이 해당 업종에 뛰어들게 되면 아마존에게 자리를 모조리 빼앗겨 버려서 그 해당 업종, 그러니까 경쟁하던 업체는 씨가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시죠? 아마존과 경쟁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아마존의 등에 올라타는 전략을 써야 한다. 이 방식이 바로 아마존의 한결같은 회사 운영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회사채 발행자료를 볼까요? 아마존은요 3년물의 경우 국채금리인 0.29%보다 3년물을 기준으로 0.11% 높은 0.4%의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리고 40년물 회사채도 20억 달러에 2.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로 발행을 합니다. 애플이 발행한 회사채에 비교해 보면 더 재밌는데요. 일단 만기일로 비교해 보자면 애플은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 만기로 발행을 했고요. 아마존은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30년, 40년물로 발행을 했습니다. 최장 10년이 더 길게 회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40년물의 경우 고작 2.7%로 애플이 발행한 30년물보다 10년이나 돈을 더 빌리면서 아마존의 30년물보다 고작 0.05%더 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년물, 5년물, 10년물의 경우에도 애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땡겨 쓰는 겁니다. 이만큼 저력 있는 회사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소매점들이 힘들어졌던 시기에 언택트로 인해 아마존은 오히려 이커머스와 AWS 등의 수혜를 많이 받았죠. 흔들리지 않은 주가에서도 그 위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사업 전망 호조로 주가 상승과 회사채 발행하기에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사채 발행 결과만 보더라도 아마존의 주주들과 잠재적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꾸준하고 무한하게 확장 중인 파이프라인과 회사채 발행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확신이 들어요. 아마존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 첫 번째는 일일 배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13억 인구의 엄청난 배우 수요가 있는 인도 시장 장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일일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2019년에는요 781억 달러로 하나로 약 93조 원, 상상이 되시나요? 전년 대비 무려 26%나 상승한 비용 지출을 보였습니다. 93조 원이에요. 배송 기간을 1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기업들도 흉내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이죠. 무려 93조 원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요. 우리나라 시총이 130조가 좀 넘나요? 대략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월마트와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아마존의 야성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존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에 아마존만 살아남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 그림은요, 아마존의 일일 배송 워크플로우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대규모 물류센터, 퓰필먼트 센터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제품을 집결시켜서 포장하는 단계죠. 두 번째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중 자체 배송 시스템 확보이죠. 자체 배송 시스템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배송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발생한 비용의 대부분이 이 두 단계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죠. 대규모 물류센터, 잉글리시로 퓰필먼트 센터. 일일 배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미국 전역 곳곳에 물류 네트워크를 증설하고 있는 건데요. 대규모 물류센터를 증설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The company has over 100 active warehouses and dozens of planned locations.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회사는 100개 이상의 활성 창구와 수십 개의 계획된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100여 곳이 훌쩍 넘는 창고를 운영 중인데 향후 33곳을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리고 보실까요? 이 파란색이 지금 기존의 것이고 노란색이 새로 증설될 곳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땅에 이렇게 많은 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형 물류센터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을 하려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수송 차량을 운용하고 또 3자 운송 계약, 또 딜리버리 서비스 파트너 등을 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특출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었죠. 아마존 에어 adding 12 more cargo aircraft to delivery fleet. 그러니까 아마존이 화물기 12대를 추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신규 항공기 리스를 합니다. 워낙 넓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자체 항공기가 없다면 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1년까지 항공기를 80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항공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위기인 상태인데 이럴 때 또 상대적으로 싼 값의 항공기를 아마존 입장에서는 리스해가지고 회사의 효율을 높이기에 최고의 여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마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의 전통 기업이었던 페덱스와 UPS는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페덱스와 UPS 또한 아마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네요. 아마존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위력이 보통이 아니죠. 시장을 잠식해가는 비중을 보세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비중을 26%까지 확장을 시켜버리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다음은요. 13억의 인구의 그 13억 인구의 엄청난 배후 수요가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장악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아마존은 최근에 인도 통신사 바르티의 지분을 무려 20억 달러나 투자해서 통신회사 바르티의 지분을 5%나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 바르티라는 회사는요, 인도 시장을 19%나 점유하고 있는 2위 통신사인데 1위는 페이스북이 약 10%가 넘는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릴라이언스죠. 이 릴라이언스는 인도 시장의 한 65%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 바르티를 통해서 인도 13억 명 인구의 이커머스 시장과 결제 네트워크 시장을 잠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아마존은 손을 댔다 하면 해당 업계를 잠식해버리는 위력이 있고 또 미래 먹거리인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장악력, 앞서 말씀드린 블루 오리진을 통한 우주를 향한 비전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언택트 시대의 위기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듯 하네요. 오늘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